채무자를 믿고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예상과 달리 변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 대여금 문제, 채권 추심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어떠한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송 전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전에는 우선 대여금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차용증, 각서 등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통화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 추심의 완결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고 채무자가 반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채무자의 반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액, 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판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안신용정보에 문의해보시고 진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후는 소송 전보다 소송 이후가 더 골치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신용정보회사 세안신용정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좋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이 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찾아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 그 매각대금으로 회수를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 있더라도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하자가 많아서 경매 실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여금을 대여해줄 당시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었는데 돈을 갚지 않을 불순한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소송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여해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하여 통장 압류를 하면 되는데 채무자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을 안 하는 채무자들도 많지만 현금은 다른 사람 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이 못 믿어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다가 압류에 걸리는 채무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외에도 집안 살림살이, 소유 차량, 월급 등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집행하여 추심 절차에 지쳐 채무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돈을 갚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